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라이트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흑백화죠. 사진을 흑백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그 흑백화된 사진을 모노톤 혹은 또 듀오톤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컬러 사진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진을 이제 흑백으로 전환시켜서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흑백 전용 카메라들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가의 비용들이겠죠. 지금 DSLR 카메라 중에서는 이제 모노톤 모드가 있어서 그 모드에서 이제 촬영도 역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D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모노톤으로 촬영을 해도 나중에 DNG 파일을 불러들여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컬러 사진으로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사진을 실제적으로는 결국 흑백으로 하기 위해서는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진을 가지고 제가 D 모드로 한번 전환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흑백으로 전환하는 기능은 기본에서 컬러가 흑백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컬러에서 흑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흑백으로 변환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이제 컬러에서 눈에 띄게 잘 보였던 요소들이 흑백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감퇴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감소된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 톤의 요소들을 감소되는 것들을 각각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하는 단축키는 V키입니다. V. 키보드에서 V키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내가 흑백으로 V를 누른 다음에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 톤 곡선 밑에 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이제 HSL 컬러라는 항목이 있죠. 그게 이제 V를 누르게 되면 흑백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쵸? 네. 자, 흑백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흑백에서 보시면은 컬러별이 별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안에서 지금 눈동자 같은 경우는 주황과 노란 계열이 많겠죠? 붉은색 계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눈에 띄었던 주황을 이렇게 올려보면 바로 자, 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동자에. 그리고 물론 주변에도 약간 주황기가 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변화가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진에 이 컬러와 동일한 영역들이 너무 많다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네, 물론 그런 독립적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좀 한정된 영역을 조정할 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황, 또 노랑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노랑을 건드리면 어디가 조정이 되죠? 이쪽 바깥쪽 배경이 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저희가 V를 눌러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여기가 초록이겠죠? 네, 초록의 영역에는 당연히 옐로우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키보드에서 Y키를 눌러가지고 두 장의 사진으로 나눠보면 컬러, 흑백 같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쪽 컬러를 사진을 참고해서 보면서 기본적으로 자 이쪽 컬러를 참고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실제적으로 요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도 역시 초록 영역이지 그러면 초록 영역을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밝게 했을 때 별로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죠, 그죠? 약간 어두워야지 이 앞에 있는 이 강아지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를 3차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노랑은 살짝 밝게 해주고 그다음에 초록은 약간 더 어둡게 해서 자 이런 느낌을 조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아주 뭐 간단하게 작업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겠죠. 이 개의 전체적인 느낌을 좀 더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밝은 쪽은 약간만 올려주시고 살짝 올려주시고 밝은 쪽을 끌어올려 준 다음에 예, 이쪽을 약간 내려주시면 기본적으로 네, 톤의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흑백 작업이 무난하게 작업이 된 것 같네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요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역시 다음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좀 더 컬러풀한 사진을 한번 흑백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Y키를 눌러서 보정준, 보존 후로 나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V키를 누릅니다. 역시 컬러 쪽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 사진이
좀 더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죽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 옐로우 계열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 붉은색 쪽하고 주황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하고 이 청색 계열의 이런 부분들이 좀 죽는다라는 느낌이 더 들죠. 이 흑백 쪽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톤 곡선 쪽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이 바가 있었죠, 그죠? 예, 얘가 있었던 것처럼 이 흑백 쪽에서도 이 조정하는 이 동그란 이 일종의 조종바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명칭을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역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옮겨가면 이 내가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에 있는 컬러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다리 쪽에 노란색을 많이 살리고 싶다 그러면 위에 클릭을 한 다음에 끌어올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쭉 올려보면 이렇게 그 해당하는 슬라이드만 조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확인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 부분만 조정이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청색 계열을 가가지고 여기 청색 계열이 있겠죠. 청색 계열에 갔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그 계열의 사진 색상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컬러의 영역을 보면서 이렇게 각각의 컬러를 이렇게 조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조정해 나간다고 했죠.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좀 더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 이 영역을 봤더니 여기 청색이 더 진해져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더 진하게 아래로 눌러주는 거죠. 자, 바람이 좀 더 어두워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밝아져도 되겠네 라고 이런 식으로 좀 각각의 요소들을 조정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얼굴 쪽하고 깃털 있죠. 여기 깃의 영역도 좀 밝아져야 되겠죠. 여기 밝아지고 네, 그렇지 않은 영역은 조금 더 어두워져도 되겠습니다. 물론 색상이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조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한쪽만 조정하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컬러 사진을 보고 가급적이면은 가장 원하는 영역의 톤을 좀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만 더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자,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로 끝내지 마시고,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자, 이 닭이라든가 벽에는 텍스처가 많죠, 그죠? 그래서 텍스처 질감을 살리는 이 텍스처를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자, 올려주고, 부분 대비도 좀 더 올려주게 되면, 자, 명확해지죠, 좀 더. 화면이. 좀 뚜렷하게 만들 때 이제 부분 대비를 올리게 되는데,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너무 하게 되면 또 과도해지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톤곡선으로 와서 톤곡선에서 역시 전반적으로 약간 밝은 쪽의 톤을 쓱 끌어올려줍니다. 자, 좀 더 입체감이 생기죠. 어두운 쪽을 좀 내려주고 싶다 그러면 살짝만 내려주겠습니다. 약간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해당하는 컬러의 영역의 사진을 좀 더 이렇게 흑백으로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마무리 쪽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컬러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사진도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녹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옐로우 이렇게 약간 세 개가 갖고 있는 이런 색상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V키를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흑백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쪽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색. 자, 여기 청색 계열 잠깐 커브가 좀 조정이 돼 있었네요. 자, 초기화를 시켜놓고요. 자, V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컬러 사진에 비해서 어떤 영역이 자, 죽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청색의 영역이 좀 죽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끌어올려주면 드래그해서 올리면 약간 밝아지죠, 그죠? 이렇게 밝게 남성의 뒷부분과 이 바닥의 부분이 좀 더 밝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녹색의 노란 계열이죠. 노란 계열을 또 끌어올려주면 클릭 들어가면 자, 이 영역이 딱 살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약간 주황의 계열이죠. 주황색 계열인데 너무 살리지 말고 여기는 살짝 죽여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뒤쪽 이 영역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톤 곡선에 가서 약간만 톤 곡선으로 중간 톤을 끌어올려주면 좀 더 공간감이 생겨나죠. 그죠? 이쪽 컬러에서도 역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주게 되면 훨씬 더 공간감이 끌어올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좀 더 공간감과 뚜렷함들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분 대비를 살짝만 올려도 조금 더 윤곽이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중간 톤 간에 이 경계가 뚜렷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뿌연하지만 자, 이렇게 뚜렷하게 갈 거냐, 자, 이렇게 뿌연하게 갈 거냐, 이 경계를 살짝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텍스처가 좀 많은 편이니까 역시 텍스처도 조금만 올려줘도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 스냅샷에다가 자, 미리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PW01 이렇게 이름 하나 주고요.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흑백 사진의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흑백의 사진을 모노톤의 사진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흑백 바로 아래쪽에 명암별 색보정이라는 명령이 있죠. 이 명암별 색보정을 보시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밝은 영역의 색조와 채도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제가 색조를 아무리 건드려도 색상이 적용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색조를 해놓은 다음에 채도를 건드려야지 그때 비로소 예, 채도가 나타나죠. 자, 이 얘기는 뭐 어떤 거냐면 이 이미지 안에서 밝은 쪽의 영역에 뭘 넣겠다. 이 색깔을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밝은 영역 쪽에만 넣는 거니까 당연히 어두운 영역은 이제 블랙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블랙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갈색 브라운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 채도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이렇게 색깔이 되게 강렬하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좀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럽게 검정색과 혼합이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모노톤이라고 하겠죠. 모노톤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모노톤을 여기다 플러스 자, 모노 Y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모노톤을 하나 만들고요. 다시 두 번째로 여기 어두운 영역에다가 자 색조를 또 넣습니다. 그리고 채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채도를 높이는데 이때 이 색조는 약간 파란색 쪽, 푸른색 쪽으로 갖다 놓고요. 이 수치값이 보이죠? 한 234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채도를 얼마 정도 높일 것인가.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어두운 쪽에는 약간 푸르스름한 톤이 들어갔고 밝은 영역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따뜻한 색깔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듀오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듀오톤은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잠깐 이따가 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인데 이 균형을 밝은 쪽으로 끌어올리면 자 밝은 쪽에 색상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면은 어두운 쪽에 아래쪽에 어두운 영역의 톤이 더 많이 끌어올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확인됐어요? 네, 그 요것을 보면서 균형을 좀 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렇게 요 값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앞서서 우리가 커브 작업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커브를 조금만 더 나중에 더 끌어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살짝.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제가 모노 P 이렇게 이름을 주겠어요. 자, Y, 자, P, Y, 자, 올려주고, 자, Y, P, Y, P. 자, 톤의 차이를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전반적인 하나의 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흑백이냐, BW, 흑백이냐, 아니면 자, 옐로우냐, 아니면 이 두 개의 톤을 같이 있는 것이냐. 물론 전반적으로 푸른 톤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내가 모노톤인데 이 어디 갔지? 네, BW 흑백인데 이 흑백에다가 어두운 영역만을 채도를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이것도 모노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훨씬 단조롭면서도 자, 하나의 괜찮은 모노톤이 됐습니다. 아까는 어디를 건드렸죠?
밝은 영역 쪽을 건드렸죠. 이번에는 어두운 톤의 영역. 물론 모노톤을 이렇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죠. 어떻게? 밝은 영역도 푸른색 계열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채도를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톤 변화가 그쪽 계열의 푸른색 계열의 톤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모노톤이 위아래, 그러니까 즉 밝은 톤하고 어두운 톤이 같이 어울리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흑백을 전환하고 그 흑백의 작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노톤과 듀오톤으로 전환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